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토익 한나입니다. 자, 저랑은 오늘 애쉬 뭐를 볼 거냐? 파트 3, 파트 4가 요즘 부쩍 어려워졌잖아요. 파트 1, 2도 물론 여전히 어렵고 특히 파트 1 같은 경우는 예전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오른 건 사실이지만 파트 1은 6문제, 파트 3는 39문제, 파트 4 30문제, 얘네끼리 합치면 69문제예요.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파트인 만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무조건 점수를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파트 3, 4의 오답률이 높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요. 원래도 이런 유형이 있긴 있었지만 성별 반전 유형이 있습니다. 반전 유형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분명히 워먼이에요. 나는 여자의 마지막 대사, 여자의 다음 할 일 들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남자애가 뭐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끝났어요. 난 너무 당황하는 거죠. 이 여자 왜 안 나와?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별 반전이 있는 유형은 예전에도 시험에 나왔었지만 특히 요즘은 조금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자세히 볼 거고요. 제가 여기서는 빈번해졌다 그랬고요. 얘는 증가라 그랬고요. 급증이란 말을 썼습니다. 급증. 제가 최근 시험을 보고 왔을 때 정말 좀 놀랐어요. 약간 오류가 났나 싶을 정도로 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트 3, 파트 4 합쳐서 제가 69문제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7, 8문제 정도.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막 3문제, 많아봤자 4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직업과 직종, 직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Where work? What industry work?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수가 많아지고 질적으로도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어려워지는지 이따가 볼 거고요. 마지막은 세부 정보 문제도 원래는 있었습니다만 특히 시점에 관련된 문제가 점점 오르고 있다. 지난주에 생긴 일은 무엇인가? 아니면 다음 주에 생길 일은 무엇인가? 내일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점,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스타트 리스닝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여기에 부합하는 트렌디한 그런 문제를 제가 뽑아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타트 리스닝 167페이지에서 7번, 8번 문제예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는 매니저, 그쵸? 남자의 직업. What will be covered at the public relations seminar you're organizing for tomorrow? I've scheduled Ms. Daniels to speak about community service. 여기서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는데 What will be covered at the public relations seminar you're organizing for tomorrow? 세미나도 들렸고 올거나이징도 들렸고 근데 나는 아직 남자애가 입 안 벌렸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하시면 안 돼요. 성별 반전이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 문제도요. 성별 반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여자가 말해주죠. 너가 주최하는 세미나 그거 뭐가 다뤄질 예정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정답은 어쨌든 지금 A번이라고 상대방이 대신 말했죠. 뭐 요런 스타일로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 있고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 직업, 직장을 묻는 문제, 그쵸? 남자, 여자의 관계 없이 남자의 직업이든 여자의 직업이든 사실 빨리 풀어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방금도 여러분 그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What will be covered at the public relations seminar? 세미나 듣자마자 고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업 직장 문제는 너무 성별에 구애받지 말고 참고는 하시되 스피드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빨리 말을 해주면 바로 낚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성별 반전이 가장 심한 친구가요. 직업 직장이랑 다음 할 일 문제예요. 자, 남자가 마지막에 약간 남자의 다음 할 일인데 상대방 성별 여자가 나와서 명령하거나 너 빨리 가서 저기 편집 좀 해. 명령 아니면 편집을 하는 게 어떻겠니? 제안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자가 대신 말하고 남자는 그 액션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대화 흐름을 따라가면서 상대방이 혹시 명령이나 제안이나 요청을 하지 않은지 그 타이밍을 조금 잡아보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론은 이렇고요.
다음 문제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여자의 다음 할 일을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자 마지막 대사, 여자 마지막 대사 이러고 너무 100%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화 흐름에 따라서 좀 열어두셔야 됩니다. 지금 177페이지 6번 한번 볼게요. More people are attending the executive meeting than expected. I don't think we have enough copies of the handout. That's a problem. Everyone needs to have a handout in order to see the sales figures. Do we have time to make duplicates? I think so. Go downstairs and use the copier. And ask Thomas to help you staple them together. 끝이네요. 그쵸? 여자가 말이 없어요. 여자의 다음 할 일인데 남자가 마지막에 명령문으로 말했어요. Go downstairs and use the copier. Go downstairs 밑으로 내려가서 Go downstairs and use the copier. use the copier. 가서 복사기를 써 라는 거는 복사를 해. 여자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럼 암묵적으로 그 명령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A번 정답 되고요. 아니면 뭐 여기서 푸셔도 돼요. 여기서 얘랑 똑같거든요. 카피랑 듀플리케이트랑 둘 다 사본. 사본을 만드는 거니까 복사하다라는 말이겠죠. 그쵸? 요렇게 미리 푸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풀어도 상관은 없으나 어쨌든 성별 반전이 있었던 문제였죠. 그죠? 자, 우리 다음 문제도 또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좀 넘겨서 167페이지. 남자가 얘는 다음 할 일 문제는 아닌데 제가 왜 갖고 왔게요? 일단 들어봐야겠죠? 남자가 까먹은 거. Kyle, could you join Gina and me for dinner this evening? We'd like to discuss the sales figures with you. I'd like to, but I have to stay late to finish the contract draft for Ms. Walton. Didn't you hear the deadline was moved to Thursday? She won't present it to the client until Friday. Oh, I am so busy that I've forgotten about it. That means I can meet you for dinner after all. 지금 forgotten이 나왔는데 Oh, I am so busy that I've forgotten about it. forgotten about it이라고 해버리네요. 어떡하지? it. 나 그거 까먹었어. 근데 그럼 it은 앞에 나왔던 문장을 가리키는데 나 앞에 문장 놓쳤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예고가 없어요. 얘는 다음 할 일 문제도 아니고 직업 문제도 아니고 진짜 이 반전, 이 뒤통수를 치는 거죠. 나는 얘가 성별 반전이 나올 줄 몰랐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조금 빈번해지고 있다 그랬죠. 요즘 사실 우리는 서핑 그 웨이브를 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가만히 그냥 멍하게 있다가 남자가 forgotten 나오면 그때 움직여야지 이게 아니라 그 전부터 흐름을 계속 타고 있어야 됩니다. 전조가 있어요. 지금 남자가 나 깜빡했다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남자가 하기 전에 여자애가 뭔가 던져줘요. 야금야금 던져줘요. 그때부터 나는 받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요. I'd like to, but I have to stay late to finish the contract draft for Ms. Walton. Didn't you hear the deadline was moved? Didn't you hear? Didn't you hear the 너 못 들었어? Didn't you hear the 그때부터 나는 느낌이 스물스물 와야 돼요. 그쵸? 못 들었구나. Didn't you hear? 언제 써요? 너는 모르는 걸 나는 알아. 너 못 들었니? 이렇게.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소식을. 너 못 들었어?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나는 뭔가 지금 이글 ABCD를 노려보고 있어야 돼요. Didn't you hear the deadline was moved to Thursday? Deadline was moved. Didn't you hear the deadline was moved to Thursday? 마감 기한이 She won't present it to the client until Friday. 옮겨졌구나. Oh, I am so busy that I've forgotten about it. 그게 이시였군요. 그쵸?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여자가 대신 deadline was moved 하고요. 이게 이제 이시였던 거죠. 네. 그럼 우리 스케줄이 변동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스케줄 변동이니까 정답은 B번으로 고를 준비하고 남자가 forgotten을 말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고르는 겁니다. 흐름을 타야 돼요. 웨이브를 타야 돼요. 언제나 전조가 있어요. 전조. 그러니까 미리 앞 문제 얼른 풀고 넘어와서 남자가 까먹었다고 본인이 직접 말하기 전에 그 전에 그 느낌을 잡아야지. 그 기류를 잡아야지. 전조를 잡아야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또 7번도 한번 가볼게요. 분명히 225페이지 여자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느냐 철석같이 믿으시면 안 돼요. 비록 다음 할 일 문제도 아니고 직업 문제도 아니지만 언제나 성별 반전은 도사리고 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I'm going to see that new play at the Galaxy Theatre this weekend. You should come. It has been getting excellent reviews, and I really want to see it. But I'm worried about taking the subway home at night by myself. Well,
I'm taking my car so I can drive you home after the show. Oh, thanks. In that case, I'll come. 끝까지 들었는데 여자애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걸까? 어디지? 놓치신 분들 많죠. 어디 있었게요? 2초 만에 있었어요. 2초 만에. I'm going to see that new play at 끝. 끝났어요. I'm going to see that new play at the Galaxy Theatre this weekend. 티에터, 여러분 티에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티에터는 장소잖아요. 지금은 얘는 장소가 아니라 뭔가를 보러 가는 공연의 종류예요. 그죠? 장소 어디서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I'm going to see that new play at 플레이. I'm going to see that new play at 플레이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 고르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얘를 강렬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찜찜찜. 이렇게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서 나오고요. 여자가 이렇게 뒤에 이스로 또 바꿔버리는 거죠. 나 그거 완전 보고 싶었어. 완전. 이 시 플레이였고 플레이는 워먼이 아니라 남자가 쥐고 있었다. C번이 되고요. 연극. 나 연극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티에터는 또 티에터를 이걸로 착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극장이니까 나는 무비로 골랐다. 근데 여러분 뮤지컬도 티에터에서 하고요. 영화도 티에터에서 보고요. 연극도 티에터에서 봐요. 극장이잖아요. 연극, 얘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극입니다. 뮤지컬은 노래를 입힌 극이죠. 모두 극의 종류예요. 극. 그래서 극장은 연극, 영화, 뮤지컬 다 된다는 거. 네. 거기에 너무 의미 부여하실 필요 없이 우리는 티에터가 아니라 여기서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타이밍에 집중해야 된다. 네, 우리가 너무 워먼, 맨 이런 것보다는요. 타이밍. 성별에 너무 100% 의지하기보다는 빨리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흐름을 예상하면서 그 전조를 느끼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절대로 성별 반전이 절대로 없는 그런 문제도 있나요? 물론 있죠. 이런 거. say about. 그죠? mention about. 이런 거는 발화를 해야 돼요. What does the woman say about the meeting? What does the man mention about the report? 이런 애들은 직접 말을 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about 종류의 문제들은 사실 성별 반전이 힘들어요. 이런 애들은 믿을 수 있지만 그 밖에 나머지 직업 문제 이런 애들은 언제나 성별 반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급증했다고 그랬어요. 급증. 어떤 식으로 급증하는지. 이게 쉬우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어려워지면서 많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3번 봐볼게요. 지금 딱 보시면 장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직업, 장소, 직장 비슷한 문제죠. 여러분이 딱 보시면 여기는 보기가 2개밖에 없지만요. 실제 시험은 C, D까지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A 카 딜러십, B 카 트레이드쇼. 다 카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동차 관련된 거는 확실한데 딜러십은 판매점, 트레이드쇼는 전시하는 곳,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만드는 곳, 만약에 또 막 파킹랏, 그럼 주차하는 곳, 아니면 또 오토샵, 오토샵은 정비소, 렌트하는 곳 너무나도 많죠. 자동차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죠. 이런 동종업계가 ABCD에 나오면 파는 곳인지 고치는 곳인지 전시하는 곳인지 이거를 좀 미리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248페이지 한번 들어볼게요. Good morning, Mr. Samuels. This is Jennifer Cole calling from Speedy Auto Centre. I wanted to let you know that our mechanics have found the problem with your car. 힌트가 무려 2번. 회사 이름 From Speedy Auto Centre. 오토, I wanted to let you know that our mechanics 정비구. have found the problem with your car. 이 정도면 굉장히 무난한 힌트를 준 거예요. 네, 2번이나 무려 회사 이름에서 힌트, 우리 메케닉 정비공에서 힌트.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 가면요. 오토센터란 말도 안 해주고 호주 남자가 굉장히 막 우물우물 랩하듯이 어쩌고저쩌고 막 우물우물 말하면서 메케닉이 순식간에 휘릭 지나가면 못 푸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튼 요즘 좀 힌트가 짜요. 짜고 결정적인 그런 단어가 딱 한 번 슉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조금 동종업계라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꼼꼼함이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고요. 자, 우리 또 봐볼게요. 249페이지 5번 문제도요. 화자의 직업이에요. 직업. 한번 우선은 들어보죠.
Good morning. This is Louis Carlson calling for Ms. Chen. I received your message about the interview for your restaurant's chef position. Unfortunately, I'm not available tomorrow at 9:30 a.m. I have a dental appointment in the morning until 10 o'clock.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볼까요? 헷갈리는데? Good morning. This is Louis Carlson calling for Ms. Chen. I received your message about the interview for your restaurant's chef position. 잠깐만. 레스토랑의 셰프 포지션? I received your message about the interview for your restaurant's chef position. 인터뷰 레스토랑 셰프 포지션. 그러니까 얘가 식당 주인이고 상대방이 셰프 요리사 면접 보러 온 애는가 보다. 말하는 애는 그러면은 이건가 보다 하시는 분들 다 틀렸죠. 그쵸? 이거 저랑 본 강의에서 풀어봤어요. 진짜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아니 자꾸 뒤에서 들어보니까 막 뭐 나는 몇 시에 안 되는데 몇 시에 안 되는데 막 계속 이러는 거 보니까 설마 지원자가 이렇게 시간을 바꾸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정적인 단어 한번 들어보세요. I received your message about the interview for your restaurant's chef position. 인터뷰? Interview for your restaurant's chef position. 여러분 귀에 잘 들리는 거 말해보세요. 뭐예요? 인터뷰? Interview for your restaurant's chef position. 레스토랑 셰프 포지션. 그 사이에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단어도 들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인터뷰 레스토랑 셰프 포지션은 지금 누구 귀에나 잘 들린단 말이에요. 핵심어니까 명확하게 말해줬거든요. 하지만 Interview for your restaurant. 인터뷰랑 레스토랑 사이에 껴있는 애. Interview for your restaurant. Interview for your restaurant. Interview for your for your 레스토랑. 발음이 왜 이래? 여기 봐보세요. For your 레스토랑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쵸? 자, 우리 본 강의에서도 이거 같이 시도했었는데요. 핵심어예요, 핵심어. 인터뷰랑 레스토랑 셰프 포지션은 아주 단단하게 읽습니다. 명확하게 읽어주지만 이런 명사 같은 애들은 명확하게 읽지만요. 전치사나 이런 애들은 정말 지나가듯이 입에 힘 풀고요. 빠르게 힘 풀고 for your 아니라 이게 아니라 for you. interview for you.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interview for your 이렇게 돼야 돼요. for your이라고 명확하게 안 돼요. 그럼 콩글리시예요. 네, 다시 interview for your restaurant. interview for your restaurant, Interview for your restaurant's interview for your restaurant, for your restaurant 이렇게 돼요. 핵심어는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단어였죠. 너희 식당이니까 얘는 글로 셰프 면접을 보러 가는 지원자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커와 리스너의 직업을 나란히 두고요. 혼선을 주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면 ABCD에 막 별의별 막 헷갈리게 하는 거 다 있습니다. 아까 막 카 하나로 쫙 까는 거 아까 보셨죠? 그죠? 동종 업계 같은 거 쫙 깔아두고 헷갈리게 하려고. 아니면 리스너 스피커 직업 혼선 주고요. 아니면 제3의 인물 걔가 뭐 변호사인데 어쩌고저쩌고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는 화자의 직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혼선 보기 조심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또 얘는 25번이네요. 326페이지에 또 역시 스피커, 화자의 직업입니다. 화자. 제가 팁을 드리면요. 지금 딱 봤을 때 얘는 병원이고 얘는 대학교잖아요. 완전 다른 기관이에요. 안 헷갈리겠죠.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둘이 겹친다는 거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얘랑 겹쳐요. 그럼 얘는 뒤에서 결정이 되겠구나를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얘는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이고요. 얘는 행사에서 MC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발표자, 뭔가 MC 스타일입니다. 한번 안 헷갈리게 잘 들어보세요. I'm calling for Dr. Jamie Newman. My name is Lena Pointer, and I'm one of the organizers of the Highland Medical Conference that will be held on September 21st. We received your email regarding the topic you have chosen for your presentation.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I'm calling for Dr. Jamie Newman. My name is Lena Pointer, and I'm one of the organizers of the Highland Medical Conference that 컨퍼런스 듣고 일로 갈 뻔했는데 제가 미리 걸러놨었죠. 이거 겹치는데 비슷하면 미리 조심하기로 했는데 그쵸? 그럼 MC였어요? 주최자였어요? I'm one of the organizers of the Highland Medical Conference that will be held. organizer입니다. organizer. 우리 코디네이터라고요. 동의어도 같이 제가 갖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체자, 그 다음에 얘가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리 없게 쭉 매끄럽게 진행하게 하는 사람은 주체 측이죠. 주체 측이라고도 말해요. coordinator. 연예인 코디네이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세 개 외우세요. 주체자, planner, coordinator, organizer는 행사를 뒤에서 주관하는 주체 측이에요. 네. 회사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MC는 아닙니다. 어쨌든 MC는 바로 지워주시면 되죠. 컨퍼런스 듣고 대부분 A번을 고릅니다. 이거 정답. 보기 미리 잘 읽어놓으면 대비할 수 있고요. 정리를 조금 하자면 두 번째, 자 비슷한 직장 직종이 나오면 꼼꼼하게 읽어두는 거. 방금 컨퍼런스랑 이벤트처럼, 그죠? 주체, 스피커의 직업이냐, 리스너의 직업이냐, 아니면 제3인물의 직업이냐. 이거를 안 헷갈리게 혼동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매치되는지 확인하기. 방금으로 따지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컨퍼런스, 아까 컨퍼런스 들렸어. 컨퍼런스. 근데 하나 검증된 거잖아요. 모든 정답은 단어 두 개가 검증돼야 돼요. 하나, 둘. 얘는 검증됐지만 얘는 검증 안 됐고요. 이벤트는 컨퍼런스라고 보여지고 플래너는 오거나이저로 보여져서 두 개가 모두 합격입니다. 보기 두 개가 모두 일치되는지 매치를 따지라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단어 두 개가 매치되는지 확인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트렌드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디테일을 자주 물어보는데 그중에서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얘는 트렌드가 어떻건 간에 원래 어려운 애예요. 네, 원래. 왜 그런지 조금 알려드리면 영어에서는 여러분 어순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얘는 뭐 중학교, 초등학생용 아주 쉬운 단어로만 말해요. 사실 회화를 하면. 근데 우리가 왜 영어가 잘 안 되냐면 여기 안 나오거든요. 잘. 네, 주어 동사의 그 꼴이 갖춰져서 나와야 되거든요. 말할 때나 들을 때나 이게 좀 안 돼요. 단어만 뱉는 거죠.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 구, 그 다음에 시간 부사가 마지막에 나와요. 끝에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얘가 강조를 위해서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On Friday, you should. 이렇게 나오면 미리 대비할 시간이 있죠. 근데 대부분 한 90% 이상은요.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last week이 마지막에 나올 거라서 last week이 내 귀에 들렸을 때는 이미 중요한 애들이 다 지나갔겠죠. 특히 주어 동사를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잠깐만 얘가 나오기 전부터 미리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바로 한번 그러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218페이지 역시 스타트 교재고요. 14, 15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여자가 문의를 한다. 5월에 생길 일.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느낌 오죠? 뭐가 더 어려워요? 당연히 얘가 더 어렵죠. 제가 말했잖아요. 타이밍이 어렵다고, 타이밍. In May 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럼 우리는 May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을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타이밍이 1초라도 늦어지면 얘가 위태로워져요. 아셨죠? 왜냐면 얘가 정답이 뭐든지 간에 이 정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얘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May가 나올 거예요. 순서대로 따지면 1, 2, 3. 이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앞으로 이렇게 May에 대해서 묻든 April에 대해서 묻든 아니면 September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묻는다? 그럼 앞 문제 때문에 여기 타이밍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문제 같이 들어볼게요. Good morning. My name is Alex Byers, and I'm looking for a studio apartment in the downtown area. Do you have anything available? Yes, we do. We have several units in that area. When do you need to move in? I have a new job beginning in the city in May, so I'd like to move in at the end of April. I see. Well, we have 2 studios that will be vacant at that time. 제발 한 번만 더 들려줘. 이러고 싶죠. May. 한 번만 더 듣고 싶어. 진짜 잘 풀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면 한 번만에 풀어야 됩니다. 자, 지금 어디서부터 꼬였을까요? 14번이 When do you need to move in? 여기서 바로 움직여줘야 돼요. Yeah. When do you need to move in? When do you need to move in? 언제쯤 이사 오실 계획이에요? 가 이렇게 바로 이어져야 단 1초의 오차 없이 이어져야 바로 얘를 준비할 수 있죠. When do you need to move in?
그리고 I have a new job beginning in the city in May. 어느 부분? I have a new job beginning in the city in May. New job, new job, new job. B번 정답으로 가주시는 겁니다. 네. 앞으로 시점 문제가 나오면요. 1, 2, 3단계 스텝으로 꼭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우리 여기서는 when do you need to move in? 제가 조금 판소를 했지만 여기서는 I have a new job. 요게 포인트가 됐었죠? 자, 우리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서 13, 14번. 네, 그리고 얘는 아마 15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왜 이렇게 교통이 느리냐? Freeway 16. 뭐 고속도로 16번이 왜 이렇게 막히냐? 아, 이거고요. 요. 어때요? 시점이죠. 그럼 잠깐만. 얘도 일단 여기서 풀고 1번.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것이고 2번. 그 다음에 아마 얘가 나올 거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진 않아요. 연속으로 딱딱딱 방금 풀었던 메이 문제처럼 딱딱딱 나오는 게 최악이고요. 정말 운이 좋다면 today가 먼저 앞에 나와주고 아니면 또 얘 풀고 14번 사이에 텀이 엄청 길거나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주면 너무 고맙겠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탁탁탁 연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4번에 today가 있고 15번에 August 3rd. 지금 시점이 연속으로 2번. 큰일 났네. 그쵸? 미리 대비만 하면 돼요. 우리가 미리 걱정할 게 아니라 대비하면 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시점 문제가 2개나 연속으로 나왔네. 그러면은 14, 15번 약간 연속으로 풀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잘 읽어놔야겠다. 방심하지 말아야겠다. 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러면 들어보시죠. It is July 2nd, and this is Fred Charles with Buzz Radio's 8 a.m. traffic report. Due to an accident, Freeway 16 is experiencing heavy traffic this morning. The freeway has been reduced from 4 lanes to 1. Emergency crews are currently at the scene. Anyone driving north may want to consider taking Highway 1 instead. Also, remember that renovation on the train station begins today. As a result, University Avenue will be closed for this month. It is expected to reopen on August 3rd. Now stay tuned for our sports report with Jamie Jones. 어쩌면 하나같이 네, 3문제 모두가 선 정답. 후 키워드. 어쩌면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3문제가 다 그래요 지금. 이러면 모든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대비할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한 번만 더 듣고 싶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얘도요. 나는 프리웨이 16 기다려야지. 가만히 그거 나올 때까지 안 움직일 거야. 그러고 있는데 뭐가 먼저 나왔어요? Due to an accident, Freeway 16. 그리고 프리웨이 16 이렇게 나와버려요. A번.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선 정답 언제나. 그냥 최악을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시점 문제는 더더욱. Also, remember that renovation on the train station begins today. today 뭐였지? 트레인 스테이션인가? Remember that renovation on the train station 스테이션. 하나 검증했고요. 우리 단어 하나 더 검증해야 되죠. 2개 매치해야 되잖아요. Remember that renovation on 레노베이션의 동의어는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레노베이션이 리모델링 공사잖아요. 공사, 수리일 수도 있고 작업일 수도 있고 같은 말이죠. 하지만 스테이션, 역에 대한 공사라고 했기 때문에 A번 가셔야 돼요. 레노베이션의 동의어죠. 레노베이션. 네, 그렇게 A번 정답. 역시 선 정답. Remember that renovation on the train station begins today. As a result, University Avenue will be closed for this month. It is expected to reopen on August 3rd. 얘도 선 정답. Reopen on August 3rd. Reopen August 3rd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타이밍이 어려웠어요. 막 단어가 막 엄청 어렵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 3, 파트 4는 단어가 어렵거나 타이밍이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많이 틀려요. 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28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Mayor Williams가 요거 this morning 그쵸? 오늘 아침에 한 일을 고르시오. 얘도 미리 대비를 하겠습니다. 선 정답 후 키워드 후 시점이 나온다는 생각을 미리 해야 돼요. 물론 this morning이 먼저 나와주면 너무 땡큐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잘 봐두셔야 되고요. 그쵸? 딱 보니까 행사 중심인 것 같아요.
컨퍼런스를 갔는지 페스티벌인지 공사장인지 뭔가 장소나 행사의 느낌이 들고 얘는 혼자 약간 돈의 느낌이 조금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요거 바로 May 10th. This morning, May 10. 둘 다 시점이에요. 이렇게 너무하지 않아요? 이렇게 연속으로 두 개. 그럼 얘도 똑같이 선 정답 후 시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언제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28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re listening to NewsHour on WMZ. Mayor Williams held a press conference earlier this morning. There, he gave further details about the planned construction of a park in Blaney. The mayor mentioned that many members of the community are in favour of the park, as it will provide necessary green space. He also said that on May 10th of this year, Blaney residents voted to determine where the park should be located. However, the most preferred neighbourhood was rejected by the City Council because it is very expensive to build in. The second most popular neighbourhood was chosen as a result. 이런 문제를 다 된 밥에 호주인 뿌리기라는 문제라고 해요. 호주인은 뭐를 읽으나 ABCD를 읽어도 얘네는 어려울 거예요. 호주인이 읽으면. 정말 짜증이 나는 발음입니다. 자, 다행인 거는 컨퍼런스는 세이브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Conference this morning. Held a press conference earlier this morning. 오케이, 얘는 됐고요. 29번. 힌트가 조금 있었는데 두 번쯤 있었거든요, 힌트가. 다행인 거는 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얘가 먼저 나왔거든요. May 10th 먼저 나오고 May 10th of this year, Blaney residents voted to determine where the park should be located. 이게 문제인데. Blaney residents voted to determine where the park should be located.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원어민들도요. 제가 딱 보면은 무슨 말인지 서로 못 알아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위안이 되지 않나요? 그들도 못 알아먹어요, 서로를. 그러면은 다시 물어보거나 아니면 문맥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같은 귀인데, 그죠? 그럼 지금 뭐 레지던트 주민들이 Residents voted to determine where the park 지금 가운데 동사가 비었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뭐 주민들이 어쨌다고? 요게 비어 있어요. 그럼 우리 문맥으로 판단을 해볼게요. Blaney residents voted to determine where the park resident 하고 determine 결정하다. Blaney residents voted to determine where the park should be located. 아까부터 공원 얘기를 하던데 공원을 어디다가 설치할지 그 위치를 주민들이 뭐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투표를 했겠죠. 투표. 요렇게 찍는 센스. 근데 여기서 못 찍어도 돼요. 왜냐면 저기 뒤에 vote를 암시하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The second most popular neighborhood was chosen as a result. was chosen. 오케이. 자, 그럼 두 가지 힌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determine. 결정하다. 확실히 이제 정하다, 결정하다. 주민들이 정했다 5월 10일에. 뭐 해서 정했겠어요? 주민들이 사람이 많을 텐데. 당연히 vote로 했겠죠. 공평하게 투표를 했겠죠. 그죠? determine.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있었다고요? was chosen. 그냥 우리가 여기서만 움직일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조금 들어봐서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맞춰보는 거예요, 퍼즐을. 자, 얘는요, 무지 어려웠습니다. 네, May 10th, voted. 근데 발음이 조금 어려웠으니까 발음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호주 발음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호주 가본 적도 없지만 연구를 좀 많이 해봤어요. 유튜브도 보면서 호주 발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호주인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랬는데요. 약간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입을 크게 안 벌려요. 약간 우물우물 약간 크게 안 벌리고요. 대신에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입은 크게 안 벌리는데 세요. 발음을 세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은 이렇게 안 벌리지만 입에 힘을 주고 막 침을 뱉듯이 막 맥주 먹으러 가려 할 때도 막 beer 이런 느낌으로 막 물 좀 드릴까요? 우라 약간 이런 느낌이 됩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얘도 입은 막 크게 막 안 벌리지만 그러니까 되게 불분명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Blaney residents voted to determine. Blaney residents voted. 이게 미국 부드러운 스타일. voted. 여기 resident 이 츠의 발음 때문에 약간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진 것 같아요. voted. voted to determine. voted.
voted to determine 이런 느낌으로 약간 F 발음도 나고요. 네. 이렇게 아무래도 앞문장이랑 연결되니까 앞단어랑 연결되니까 복합적인 이유로 그 소리가 나는 건데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잠깐만 여기서부터. 이런 애들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안 들려요. 읽어볼게요. 최대한 제가 생각한 특징. 입을 크게 벌리지 않지만 이렇게 세게 침 튀기듯이 내가 입 작게 쿡 침을 튀길 거야. Blaney residents voted to Blaney residents voted. Blaney residents voted Blaney residents voted. Blaney residents voted Blaney residents voted. voted.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호주 발음은 아직 마스터를 못했어요. 아직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voted 그 느낌을 살려보는 거죠. 네, 그러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시점 문제는 선 정답 후 시점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 뭐든지 미리 알고 있으면 예상할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 포인트로 파트 3, 파트 4에서 어떤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지 봤는데요. 너무 어렵다고만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변함없는 건 아시죠? 핵심은 항상 단어와 쉐도잉. 제가 늘 수업 시간에도 말하지만요. 단어랑 쉐도잉만 있다면 트렌드가 뭐든지 간에 잘 풀 수 있다는 거. 이게 기본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테크닉 같은 거는 아무래도 뭐 큰 점수는 바랄 수 없지만 테크닉 하나만으로 이걸 알고 있으면 미리 피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절대 잊지 마세요. 변함이 없어요. 트렌드가 뭘로 바뀌든지 간에. 자, 그럼 오늘 트렌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